자, 12페이지 11번부터 이제 법률행위의 목적이 나오죠. 일단 법률의 목적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인데 좀 정리하고 좀 교재 먼저 볼까요? 일단 목적에 관한 유효요건으로서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되죠.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확정 가능성을 의미한다. 무슨 말이죠? 확정되어야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뭐죠? 유효하다. 그 다음에 목적이 뭐죠? 적법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미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항상 유효하고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가 무효일 텐데 요 강행 규정이 다시 뭐죠? 둘로 나뉘죠. 효력 규정, 효력법규.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은 뭐가 되죠? 무효가 되고 단속법규, 단속 규정인데 단속 규정에 위반하게 되면 처벌은 받지만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민법에서 강행 규정이라 무엇만을 의미하냐면 효력 규정만을 의미한다. 민법에는 뭐가 없냐면 단속 규정이 없다. 그래서 민법상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뭐죠? 맞는 말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단속 규정은 처벌은 하되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경우인데 단속 규정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죠.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이지만 뭐죠?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다 걸리면 뭐는 받죠?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두 번째, 주택법의 전매 금지 규정이죠. 주택법의 전매 금지 규정도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매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그 전매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 그죠? 그 다음에 목적이 뭐죠? 가능해야 됩니다.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가 불가능한 거, 불능을 둘로 나뉘죠.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뉘고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나누는 기준은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죠. 법률행위를 할 때 그 전에 불가능하면 뭐죠?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면 후발적 불능이고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다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가 있고 자세한 것은 우리가 뭐죠? 계약법에서 배우죠. 후발적 불능은 뭐죠? 유효합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고의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 따라서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 문제나 위험부담 문제로 다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이 네 번째네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해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일단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첫째,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나쁜 짓으로 평가되는 것들은 반사회적 법률 무효고, 두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별거 계약과 같이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고요. 또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부가 되면 뭐죠?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는데
금전적 대가 결부될 때 많이 나오는 것이 뭐죠? 법정에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계약을 했더라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다. 또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다면 요 자체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요것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죠.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뭐죠?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또는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뭐죠? 반사회적이고요. 따라 동기가 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알려지지도 않았다면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가 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족법상의 자유죠.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따질 필요 없이 뭐죠? 반사회적이다. 그래서 항상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죠. 만약에 미혼인 커플이 등장한다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죠? 반사회적이고 또 가족 중에 부부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죠? 반사회적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인간 본성의 발현이죠.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 첫 번째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고 두 번째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도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고 비자금을 마련하고 범죄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지만 이미 만으로는 비자금, 범죄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서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투기 행위도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죠. 이 정도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계속 정리해드린 것은 문제를 풀기 위한 뭐죠? 최소한도를 정리해드린 거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할 필요도 있어요? 암기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죠? 머릿속에 꼭 숙지하시고 그럼 제가 정리해드리는 것만 알면 문제 풀 수 있느냐?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 의미 없는 내용이고 기본 우리가 이미 기본선이 요약집이니 강의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정리해드리는 거를 어떻게 해요? 아주 확실하게 그냥 뭐 거의 뭐죠? 외우다시피 해서 딸딸딸 뭐죠? 기억해 두시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은 베이스를 까는 거고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는 뭐지? 이제부터 정리해 드리는 건 뭐죠? 외우셔야 돼. 뭐 이제는 결국은 이거를 외워서 이거를 문제 푸는 용도로 뭐죠? 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몇 달 동안 공들인 거니까요. 좀 반드시 뭐죠?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11번입니다. 법률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만으로 묶인 것은 기억.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성립 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X죠. 확정 가능성입니다. 확정되어야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뭐만 있으면요.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합니다. X죠. 네번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 체결성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5죠. 원시적 불능은 일단은 뭐죠? 무효입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 체결성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죠. 디귿번 당사자의 규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X죠. 후발적 불능은 뭐죠?
유효합니다. 특히 규책 사유가 없다면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 유효이기 때문에 X죠. 리얼 번 일부 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원칙이 뭐죠? 전부가 무효니까요.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2번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1번이 답이죠. 매매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다음날 멸실됐어요. 매매 계약 법률 행위를 한 후에 후발적 불능이 된 거고 후발적 불능인 법률 행위는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죠. 나머지 것들 2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 무효입니다.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상대방이 알았다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고 4번 통정허위 표시 무효죠. 5번 어떨까요? 총을 겨누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여 계약을 체결했어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가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무효가 아니죠. 왜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 무효는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거잖아요. 그죠? 총을 겨누고 있는데 거기서 3만 원 줄까 말까 고민하는 건 뭐죠? 또라이인 거잖아요. 다시 말해 이것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강박이 아니라 아예 뭐죠?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가 아닌 것은 뭐죠? 1번만이 답인 거죠. 13번 다음 중에서 유효한 법률행위는 1번 배임행위가 적극 가담된 부동산 이중매매 좀 이따 정리할 건데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2번 대금이 현저하게 불균형한 가옥의 매매계약 이것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요. 좀 이따 정리할 거고 3번 도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가 설정행위 반사회적이겠죠. 4번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 불공정한 법률행위고 5번 더 이상 첩생활하지 않겠다고 한 계약입니다. 자 우리가 무효냐 유효냐의 문제는 뭐냐면 무효면 효과가 없는 거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유효면 효과가 있으니까 뭘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죠. 그럼 만약에 첩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한 계약이 무효라면 계속 첩생활 하라고요? 그죠? 요 계약은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뭘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첩 안 하기로 했으면 뭐죠?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가 무효는 효과가 없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이게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그러면 이행 안 해도 된다. 계속 첩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이건 뭐죠? 유효입니다. 따라서 첩을 안 하기로 했으면 뭐죠? 안 해야 되는 거죠. 답은 5번이죠. 엊그저께 인터넷 보니까 말레이시아 놈인데 세 번째 마누라를 구했는데 11살 먹었대. 여자가. 지는 뭐 40이 넘었던 것 같은데. 참 웃긴 놈들이 그죠? 14번입니다. 반사의 질서 범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도박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빌려준 경우 반사회적입니다. 니은번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준 경우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죠. 뭐죠? 반사회적이죠. 디귿번 해외 연수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그 소요 경비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한 경우 지나친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평생 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이러면 반사회적이겠지만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경비를 배상한다.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1번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경우 반사회적이지 않죠. 임차가 아니라 임치입니다. 임치. 못하네요. 임치. 임치가 물건 보관 계약이죠. 임치한 경우. 참 이게 재밌는 게 임치라고 이렇게 원고를 잘 써서 보내도 꼭 이렇게 임차로 바뀌어와.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사람이 임치라는 말을 모르니까 임치 그러면 아 임차로 옷한 거구나 그래가지고 꼭 집어넣더라고요. 아무튼 임치한 경우 반사회적이지 않죠.
미음 번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궁지를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액정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죠. 그래서 무효인 것은 뭐죠? 기역, 니은, 미음 해가지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이제 반사회적 법률은 다 맞힐 수 있겠죠.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15번입니다. 반사의 질서 법률의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무효가 건물의 임대행위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니은버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물론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겠죠. 디귿번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왜 디귿번을 왜 넣었을까요?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이거는 뭐죠? 반사회적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변호사가 성공 보수를 받기 이유로 반사회적인 것은 무슨 사건에 대해서만요?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이거 가지고 헷갈리라는 거죠. 1번 수사기관의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 준수를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뭐 대가든 뭐든 허위 준수를 하기로 했다면 뭐죠? 반사회적이겠죠. 그러면 반사회적인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니은, 그죠? 그 다음에 리얼에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6번입니다. 반사의 질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해요. 자,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요 자체가 뭐는 아니죠?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죠. 니은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요거죠. 채무회피. 그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채무회피. 돈 갚기 싫어서.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디귿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어디 나와 있나요? 세금 회피죠.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냐. 뭐 양도소에든 뭐든 따지지 않아요. 그죠? 모든 세금 회피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죠. 리얼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행위는 일종의 뭐죠? 이중매매입니다. 이중매매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재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이고요. 따라서 리얼만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에 관련한 판례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첩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누구의 첩이 돼주기로 했더라도 첩돼줄 필요는 없어요. 첩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 주기로 했으면 줘야죠. 안 주면 뭐죠?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건 뭐죠? 유효하다 맞는 점이죠. 2번 간호사의 채용 시에 근무 기간 중 혼인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했다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니까 뭐가 돼요? 반사회적 법률 무효고. 3번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X입니다.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답은 3번이고. 4번 자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 봐요. 참고로 자가 부모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채무불이행. 그거는 가능해.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불법행위를 이유로 뭐는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영업상의 자유를 무기한으로 제한한다면 지나친 것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입니다. 18번 이거 똑같은 문제가 두 번 나왔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9번이죠.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뭐죠? 무효죠. 저는 이 생명보험하면 꼭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부부가 재미로 말씀드리면 이제 남편 이름으로 보험을 이빠이 가입을 했어요. 부인이 남편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이 자기가 죽은 곳으로 가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자기가 죽은 곳으로 가장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으로 여행을 가가지고 벼랑 위에다 신발 벗고 없어졌어요. 신발을 벗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왔는데 없어지고 신발만 있고,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는 뭐 수사를 제대로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벼랑에 떨어져서 뒤졌나 보다 해가지고 생명보험금이 와이프한테 들어갔어요. 이런 사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맨발로 도망 나왔거든요. 도망 나왔고 이제 법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니까 취업도 못하고 생활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남편은 어떤 경우에는 당신이 중국 가가지고 어떻게 죽은 걸 가장을 하면 내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겠다 하고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비 받아 쓰고 있었는데 부인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지나가지고 왜요? 돈 많은 가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비를 안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이제 완전 이제 취업도 못하고 이제 돈도 그래가지고 중국 대사관에 완전 개거진 상태에 나타나가지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대사관에 나타나서 조회해 보니까 죽은 사람이더라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둘이 구속됐다. 이게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대단한 남편이죠. 그죠? 참 희생정신이 대단해 진짜. 그죠? 저 같으면 그저 죽어도 안 해. 뭐하러 그 짓 하는지 모르겠고. 참 재밌는 거는 그러면 생명보험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반사회적 범위는 무효지만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죠?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두 당사자 중에서 불법 없는 당사자.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 피해자를 말하고요. 이 사람은 받을 수 있습니까? 반환받는 것이 가능해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지금 보험금이 지급됐잖아요. 그러면 생명보험회사는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지급한 보험금 반환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잖아요. 불법 없는 당사자 피해자는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다. 이게 안 떠오르세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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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받은 그 보험금도 다 보험회사에 반환을 해줘야 되고 되는 거죠. 그죠? 아무튼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불법 원인급여니까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지만 두 당사자 중에 누구예요? 불법 없는 당사자 피해자는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이행하기 전이면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가 되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시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맞죠? 3번 부첩관계를 청산하면서 희생의 배상 내지 장래 생활대책 마련 의미로 금원을 지급하기 위한 약정은 유효합니다. 줘야 되고요. 4번 이제 공소의 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맞는데 4번 반사회적 법률에 의한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죠. 아이고 답이 뭐죠? 3번이 아니라 뭐죠? 4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연히 뭐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를 뭐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아니라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3번은 맞죠?
다시 말하면 첩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면 지급해야 되고요. 따라서 유효하기 때문에 공소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4번 반사회적 법률에 의한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X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뭐 하잖아요? 보호하지 않고요. 정답은 4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질서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죠.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면 반사회적 법률 무효고 정답은 3번이 아니라 뭐죠? 4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에 우리가 한 문제 뛰어넘었죠. 그죠? 한 문제 뛰어넘은 거 하나 보고 올게요. 9페이지의 5번 문제입니다. 9페이지 5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은 과도하다면 반사회적일 수가 있고요. 2번 도박 자금의 제공할 목적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는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고요. 4번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허위로 증언하기로 하면 따질 필요 없이 뭐죠? 반사회적인데 정당의 본대로 증언하기로 한 경우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4번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고요. 조심할 것은 문제는 부정한 청탁인데 만약에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하더라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5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뭐죠? 채무회피죠.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이 바르니까 뭐 하자는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의 허위에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않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17페이지로 돌아옵니다. 17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나오고 있죠. 자, 정리를 좀 해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되기 위해서는 첫째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데 주관적 요건으로서 우리 민법은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객관적 요건으로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현저한 불균형이죠.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요.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게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백사조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우리 판례를 가지고 살을 붙이면 되죠. 첫째,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이라고 규정을 두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여기에 또는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궁박이란 급박한 공공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뭐죠? 어려운 사정을 말한다. 따라서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게만 하면 다 뭐죠? 궁박이고요. 경설은 경설이고 무경험인데 이 무경험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특정 거래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한 번이라도 물건을 사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어려운 사정, 궁박은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고요.
경솔 또는 무경험은 누굴 가지고 따지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은 이렇게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 의사를 요구하고 있죠. 이용 의사. 다른 말로 하면 폭리행위에 관한 악의가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하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는데 현저한 불균형과 관련된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불균형한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객관적 가치만을 고려합니다. 무엇은 고려하지 않냐면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도 주관적 요건인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모든 요건을 다 뭐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요 백사조는 법률행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되고 계약에도 적용이 되지만 법원에서 하는 경매 경우에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계약 중에 제외되는 게 있죠. 적용이 안 되는 거. 뭐냐면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행위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고요. 증여 같은 무상 기부행위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 없어요?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죠. 효과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한 것이 있다면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하고요.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있습니까?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물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전혀 뭐 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나쁜 짓입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는 없는데 우리 판례가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지는 가능하죠. 전환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이거는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20번이죠.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맞죠? 왜요? 어떤 이유지기만에 어렵기만 하면 뭐죠? 궁박이니까요. 2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X죠. 불공정한 법률은 계약 중에서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맞죠? 추인할 수는 없지만 뭐는 됩니까? 전환은 됩니다. 4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죠? 궁박은 뭐죠? 본인. 경솔 무경험은 뭐죠? 대리입니다. 4번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요? 경매에 대해서도 백사조가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매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 없어요? 무효가 될 수가 없는 거죠. 21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죠. 1번 계약 체결 당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더라도 게임 끝이에요. 자, 왜냐하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계약할 당시 법률행위를 할 당시 불공정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 없어요? 무효가 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사후에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 당사자에게 일방에게 큰 손실이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한다. X입니다. 불공정한지 아닌지 여부,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를 기준합니까? 법률행위 시를 기준합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폭리행위에 악의가 없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죠? 현저한 불균형도 없거나 아니면 폭리행위에 관한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이 될 수는 없고요. 3번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어려운 사정은 뭐죠?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 4번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가다로 불공정한 범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108조가 적용될 수가 있다는 말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고. 5번 아무런 대가관계나 부담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라는 법률행위 뭐죠? 증여죠.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행위는 뭐죠? 적용되지 않으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2번입니다. 다음 중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있다. X.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이 일방적인 급부라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안 읽어봅니다.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셋 중에 뭐죠?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고. 4번 궁박은 뭐죠? 어려운 사정, 경제적이든 정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왜 어려운지 이유는 묻지 않으므로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5번은 뭐죠?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 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이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23번입니다. 다음 중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은 A.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한다. B. 주관적으로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셋 중에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주관적으로 거래의 피해 당사자가 궁박하여야 하며 그 밖에 그 거래가 피해자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X죠. 궁박하여야 하며 그 밖에라는 말은 궁박에다가 경솔이 붙어야 된다. 그죠? 따라서 뭐죠? X가 되는 거죠. C. 궁박은 뭐죠?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요. 따라서 궁박이라 하면 급박한 공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무경험이죠. 무경험은 특정 거래 영역에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뭐죠? 경험 부족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경험이라 하면 특정 거래 영역에서 요구되는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X가 되는 거죠. 나머지 이제 D. 대리인을 통해서 쓰면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궁박은 누구죠? 본인이죠. 이 증여계약 같은 무상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백사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번입니다. 법률의 해석이 은근히 중요합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을 때 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뭐죠? 규범적 해석.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뭐죠? 자연적 해석이고요. 뭐가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다. 따라서 의사 표시가 불일치되면 원칙적으로 뭐죠? 규범적 해석을 한다. 그래서 제가 맨날 드는 예가 뭐였죠? 개집할 마음인데 집을 팔겠다고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말한 대로 뭐죠?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죠. 자연적 해석은 언제 하냐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이 있더라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한다. 따라서 개집할 마음으로 집 팔겠다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고요. 다만 상대방이 집이 아니라 개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속마음대로 뭐죠? 개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칙에 따라서 규범적 해석을 해야 하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정도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럼 보죠. 24번. 법률행위 해석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되어 있으므로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표시만의 해석으로 충분하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이란 의사표를 해석하는 거죠. 2번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X죠. 여기서 내심적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뭐죠? 자연적 해석인데 자연적 해석은 뭐죠? 유예입니다. 그죠? 또 계속 볼까요? 원칙으로 하고 가상적 의사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된다. X입니다. 요거는 자연적 해석이 원칙이고 규범적 해석이 예외란 지문이니까 X고 답은 뭐죠? 2번이 되겠죠. 3번 법률행위 해석이 특히 문제되는 것은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서 표의자의 의사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을 때 하게 되는 거고요. 넘겨보시면 4번 의사주의에 의하면 자 우리가 하나만 더 하면 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규범적 해석이 뭐죠? 표시주의인 거죠. 그 다음에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자연적 해석이 뭐예요? 의사주의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의사주의라는 말이 나오면 뭘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적 해석. 표시주의라는 말이 나오면 뭘 해석하면 되죠? 규범적 해석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의사주의 이론에 의하면 법률행위 해석은 표의자의 진위 내심의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다. 맞는 질문이고 5번 표시주의 이론에 의하면 법률행위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의사주의는 자연적 해석, 표시주의는 규범적 해석. 우리는 뭐가 원칙이죠? 표시주의, 규범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25번입니다. 다음은 좀 법률행위 해석과 관계가 없는 건데 이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9회 때 문제예요. 9회 때 시험을 쉬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 보면서 15회 때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한 번 더 봤어요. 재시험 받고. 9회 때도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때는 꽈락 없으면 다 합격시켰어요. 꽈락이 없으면. 그 정도로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9회 문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짧은데도 어렵거든요. 관계없는 것인데 일단 5번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무효행위 추이는 법률의 해석과 관련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 것들 1번 무효행위 전환 해석과 관련이 있나요? 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인데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 줄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로서
유효한 것이 뭐죠? 무효행위 전환이거든요. 그러면 무효인 줄 알았다면 다른 범위를 하였을 것이다. 무엇을 전제하는 거죠? 해석을 전제하는 겁니다. 2번 법률행위 일부 무효. 자,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죠.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는 일부만 무효가 될 수 있죠. 이것도 뭘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는 거죠. 해석을 해봤더니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했을 것 같아요. 해석이 관리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의 해석 기준입니다. 제일 처음의 기준이 뭐죠? 목적. 목적 가지고 안 되면 사실인 간섭. 사실인 간섭 가지고 안 되면 임의법규. 임의법규 가지고 안 되면 뭐죠? 신의성실 및 조례에서 신의성실은 해석의 마지막 기준으로 쓰이고요. 3번 84 데모스트라티오인데 이건 뭐냐면 5표시 무해의 원칙을 말합니다. 5표시 무해의 원칙은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이니까 법률의 해석과 관련되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26번입니다. 갑은 을 소유 X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했으나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잘못 기재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죠. 지금 거래하고 싶은 땅은 뭐였어요? X 토지. 계약서에다가 뭐라고요? Y 토지라고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규범적 해석을 하면 매매 계약은 Y 토지에 대해 성립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면 의사대로 뭐예요? X 토지에 대해 계약이 성립되겠죠. 그럼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느냐 문제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앞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갑은 을 소유 X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이죠.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이라는 말은 명백히 이 사람들은 그 매매 대상이 X 토지인지 뻔히 알고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냥 땅이 아니라 뭐예요? 임차하여 그동안 뭐죠? 사용하던 땅입니다. 따라서 이건 뭐죠? 뻔히 알고 있으니까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므로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죠? 성립되는 거죠. 따라서 Y 토지에 대해서 등기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뭐죠? 말소하고 뭘 등기해야 돼요? X 토지를 등기해야 되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슨 해석 결과죠? 자연적 해석 결과이기 때문에 착오 문제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착오는 항상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1번 매매 계약은 X 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게 답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알면. 2번은 X고 3번과 4번도 X예요. 왜냐하면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된다는 말은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으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이 3번과 4번은 뭐죠? X고 5번도 물론 뭐죠? X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심화 사례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